안녕하십니까? 김주환입니다.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내면 소통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 소통 명상은 한마디로 마음 근력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음 근력은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인데요. 학자들은 몸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그래서 마음 근력이라고 합니다. 몸의 근육처럼요, 마음 근력도 훈련해서 체계적이고도 반복적인 훈련을 해서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없기 전에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일을 잘해. 저 사람은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잠재력을 발휘해. 선천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많은 연구 결과 그게 아니다. 훈련해서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 열심히 훈련하면 근육도 붙고 여러 가지 강해지고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음에도 그러한 근력이 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음 근력에는 자기 조절력, 즉 내가 나를 조절하는 힘, 그래서 끈기도 발휘하고 과제 지속력도 발휘하고 집중력도 발휘하고 또 감정 조절력도 발휘하고 충동 통제력도 발휘하고 이게 다 자기 조절력입니다. 이게 마음 근력의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로는 대인 관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죠. 그래서 타인의 의도도 파악하고 타인의 감정도 잘 인지하고 그래서 설득을 잘하고 리더십을 잘하고 하는 이게 대인관계력인데 이것도 마음 근력의 두 번째 큰 덩어리입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요, 자기 동기력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동기력은 그야말로 내가 내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창의성, 문제 해결력도 발휘하고 예측력, 판단력도 발휘하고 의사결정도 잘하고 하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똑똑한 거 아니야? 머리 좋은 거 아니야? 이랬던 많은 요소들이 사실상 그런 인지 능력이 아니라 비인지 능력에 해당하는 마음 근력이다. 특히 자기 동기력이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자기 동기력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걸 합쳐서 마음 근력이라고 해요. 마치 몸에 상체 근력, 하체 근력, 코어 근력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큰 덩어리가 세 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강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자기 조절도 잘하게 되고요. 대인 관계도 잘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동기도 잘 부여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요? 바로 뇌과학들이 밝혀주는 그 결과를 보면 이 세 가지 마음 근력을 발휘하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뇌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뇌는 어느 특정 부위가 특정한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을 잘 던지려면요, 발 근육, 어깨 근육, 허리 근육 다 써야 돼요. 하다못해 젓가락질 할래도요, 손가락 근육, 여기 근육, 이쪽 근육 다 써야 돼요. 즉 근육도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합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뇌에 요 부위, 저 부위, 여러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특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감정 통제력이다 하는 것은 여기 내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있습니다. MPFC라고 합니다. 그 내측 전전두 피질을 중심으로 위아래 요 네트워크예요. 요 아래 위. 그래서 위쪽으로 되는데 거기서 집중력이 나오고 아래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감정 조절력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항상 가운데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끼는 중요한 허브가 바로 내측 전전두 피질, 즉 MPFC입니다. 그 MPFC를 강화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조절력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기능이 잘 발휘되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대인관계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차리고 남을 잘 알아차리고 이 소통 능력, 대인관계력, 관계 능력 그거는요 마찬가지로 또 MPFC와
그 옆에 측두엽 쪽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네트워크가 주로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대인관계력도 MPFC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동기력, 뭐 창의성을 발휘하고 문제결력을 발휘하고 하는 거예요. 아, 마음 근력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내측 전전두피질 딱 하나야. 네, 그것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12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MPFC, 내측 전전두피질, 미디어 프리프론탈 코텍스라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다 뇌과학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 기반으로 MPFC 이거를 강화시키는 그 좋은 방법이 명상이다 하는 연구가 수도 없이 지난 수십 년간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MPFC 내측 전전두피질은요, 편도체라는 저 속에 변연계라고 하죠. 부정적 감정을 주로 담당하는 거기와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편도체를 아믹달라라고 하는데, 즉 편도체랑 내측 전전두피질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즉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걱정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즉 온갖 부정적 정서요. 그것 때문에 편도체가 쫙 올라가면 전전두피질 기능은 저절로 툭 떨어집니다. 거꾸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면 전전두피질 기능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MPFC 기능을 올리려면, 그걸 강화하는 훈련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편도체 안정화. 둘째, 전전두피질 활성화. 이 두 가지 요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각 문화권에서, 각 종교에서 발달시켜왔던 이 명상법들은요, 다 편도체 안정화 아니면 전전두피질 활성화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태까지 퍼졌는지도 몰라요. 그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할 겁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편도체 안정화.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뇌라는 게 참 신기해서, 그럼 한번 안정화시키면 계속 안정화되냐? 물론 아니죠.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에 가서, 헬스장 가서 막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운동하면 일단 근육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걸 펌핑 효과라고 하죠. 예? 근육에 막 혈액이 모이고 이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곧 해보실 텐데, 호흡 명상 하면 편도체 일단 순간적으로 안정화됩니다. 근데 순간적이에요. 좀 지나면 다시 활성화돼요. 펌핑 효과 한두 시간 지나면 또 사라져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하면 근육도 커지듯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그 뉴럴 네트워크가 실제적으로 생기고 강화가 돼서 웬만한 자극에는 화가 안 나, 짜증이 안 나. 웬만한 뭐 걱정거리에도 별로 불안하지 않은데, 물론 좀 생각은 나지. 하지만 막 불안하고 이게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뇌과학자들은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뉴로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티시티는 플라스틱에 명사형 ITY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플라스틱처럼 성형이 된다, 변한다. 그래서 가소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뉴로플라스티시티. 그 신경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뇌를 그 방향으로 자꾸 쓰면요, 그게 그대로 굳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굳어지는데, 짧으면 8주, 길면 12주. 그러니까 두세 달 동안, 물론 신경 가소성이 일어나는 그 속도는 뇌 부위마다 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정말 명상 때문에 내가 좀 멘탈이 강해졌어, 마음 근력이 세졌어, 이 정도 되려면 짧으면 2달, 길면 석 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신경 가소성, 즉 뉴럴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거예요. 뉴런들이 이렇게 시냅스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이 자극을 쓰면, 그 부위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연결망이 강화가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가소성은 좋은 방향, 나쁜 방향 다 생겨요. 쓸데없이 걱정하는 걸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편도체를 강화시킨 그런 훈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갑자기 화가 많이 나고요. 예를 들어 학생 중에 굉장히 많아요. 시험 불안증. 뭐 수학 시험지만 받아들면 손발에 땀이 차고 막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게 시험 불안증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훈련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뇌에 수학 시험지라는 자극물이 주어지면 반응이 또 나오는 거예요. 불안증. 그럼 어떻게 돼요? 편도체가 확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전두피질 기능 확 떨어져죠. 전전두피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풀이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집중력이라니까요. 게다가 타인의 의도 파악, 출제자 의도 파악해야 되지. 문제를 풀잖아요. 이 모든 게 전전두피질인데 불안해지니까 기능이 훅 떨어져서 시험 불안증 생기면 시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능력 발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수험생이 시험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던 불안감이나 분노가 느껴지면 여러분의 능력은 무조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뇌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전전두피질을 활성화되는 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지를 받았는데 편도체 차분해지고 전전두피질 활성화돼서 집중력 생기고 문제 해결력 생기고 시험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상 훈련을 통해서 학생은 실제로 성적이 올라가고 운동선은 실제로 운동도 더 잘하게 되고 뭐 리더십도 발휘하고 영업사원들은 영업 실적도 올라가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마음 근력의 첫 번째 효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가 가라앉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반응, 이 부정적 정서가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사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전전두피질 활성화되고 편도체 안정화시키는 이런 건강한 마음 근력을 갖게 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해보실 겁니다. 12개 강의마다요, 이 뒷부분에는 명상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종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해보시고 아 내가 도움이 된다 하는 건 계속 반복해서 석 달 동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호흡 명상 실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도 됩니다. 제대로 앉는 법은 다음에 가르쳐 드리니까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자, 크게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크게 끝까지 들여 마시고, 자, 따라서 들여 마셔요. 계속 들어와요. 자, 끝까지 들어왔죠?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거기서 한 번 더, 한 번 더 멈추고. 자, 지금 여러분이 하신 거는 의도된 호흡입니다. 자, 내가 들여 마셔야지. 호흡 훈련은 의도하지 않은 호흡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의도된 호흡 해봤죠? 내쉰 다음에는 호흡을 그냥 놔둡니다. 호흡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립니다. 내가 들여 마시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내가 내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즉 나의 주의, attention, 주의를 내 호흡에 둡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들여 마셔야지, 내쉬어야지가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은 저절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너무 쉽죠. 이건 여러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신호등 기다리면서, 아, 호흡 들어오네. 아, 호흡 나가네. 호흡 훈련 틈틈이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방석을 뒤를 접어서 안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 엉덩이가 이 무릎보다 이 엉덩이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엉덩이에서 무릎이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똑바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가 일직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이건 좀 큰 방석이어서 이 큰 방석이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접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높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쿠션이나 방석을 또는 베개 같은 것을 더 위에다 놓고 충분히 엉덩이를 높이셔서 이렇게 앉으시는 게 자세 바로 잡는 데 편합니다. 그럼 몸이 앞으로 좀 기울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이 발날부터 종아리 바깥쪽, 그다음에 무릎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이 다 바닥에 닿습니다. 이쪽도 다 바깥쪽이 바닥에 닿죠. 그래서 하체, 엉덩이와 허벅지와 이 종아리 바깥쪽과 이 발이 다 닿아 있는 느낌을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를 점점 피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뼈부터 이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쫙 일직선이 되는 느낌이 생깁니다. 처음 이런 자세를 우리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맨날 있다가 처음 똑바로 이렇게 앉으려면요, 좀 힘을 주셔야 돼요. 이 척추 기립근이나 뭐 복근에도 힘을 좀 주셔야 돼요. 명상은 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완하시기 전에 자세가 똑바라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익숙하지 않을 때는 힘을 줘서라도 똑바로 일단 자세를 만듭니다. 그럼 긴장이 들어가겠죠? 내가 똑바로 됐나? 된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완을 합니다. 똑바른 상태에서 이완하기.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이완을 점점 시키는데 이렇게 명상을 또 하시다 보면 힘을 빼니까, 이완하니까 또 이렇게 자세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힘을 줘서라도, 긴장을 해서라도 올리고, 그 다음 또 힘 빼기. 그걸 반복하다 보면 완전히 똑바른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시거나 이러면은 복근에 힘 들어가고 몸 여기저기 긴장이 생깁니다. 의자에 앉아서 명상하실 때도 이 엉덩이뼈, 좌골, 거기를 중심으로 좀 딱딱한 의자일수록 좋습니다. 너무 푹신한 의자는 또 자세가 흐트러져요. 약간 딱딱한 의자 바닥에 좀 의자 끝에, 앞에 앉는다, 사무실 같은 데서 앉는다 하는 느낌으로 앉으시고 또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자꾸 반복해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이걸 강조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머리와 몸통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그 부분의 근육들은 즉 흉쇄유돌근, 승모근, 또 교근도 좀 연결돼 있고 이 부분의 근육들은요. 변연계, 즉 편도체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요거를 뇌신경계라고 얘기합니다. 뇌신경계는 몸의 대부분의 부위는 척추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연결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머리 부분에 눈, 코, 입, 귀라든지 승모근이라든지 턱 근육, 혀, 밑 근육, 안구 움직이는 안구 근육, 그 다음에 이 심장이나 내장과 연결된 미주신경 이런 것들은요 뇌 밑바닥에 바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턱 근육 예를 들면 이 교근 같은 거는 감정 유발과 아주 직결됩니다. 이 뭐 이두근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위 여기를 좀 이완을 해야 되거든요. 명상하려면 여기 이완해야 돼요. 여기 이완하는 법은 뭘까요? 뭐냐면 내 머리와 몸통을 잘 연결시켜 놔야 돼요. 우리의 이 두개골 있죠? 이 머리통이라고 합시다. 내 머리통. 이 머리통은 내 몸통과 직접 닿아 있는 부위가 경추 1번, 일명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탄족의 하나죠. 이 지구 혼자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게 그게 아틀라스예요. 그 별명이 아틀라스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경추 1번이 이 볼링공처럼 무거운 내 머리를 혼자 딱 떠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추 1번이 두개골과 직접 닿아 있는 면적은 거의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앞에 한 마디 한 마디 있죠. 그 정도 넓이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형국이냐면 내 손가락 2개 위에 볼링공 얹어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조그만 균형이 틀어지죠? 그러면 이 볼링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훅 쏟아지죠? 근데 내 머리통이 쏟아지지 않고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이 옆에 근육들이 엄청 잡아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구조예요. 우리 머리통과 몸통이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는. 그러면 이쪽을 이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머리통을 그 경추 1번 위에 잘 갖다 얹어놔야 됩니다. 함부로 기대거나 함부로 쏠리거나 이거 안 하고 똑바로 앉게. 그 자세가 바로 이 엉덩이를 높이고 똑바로 앉는 자세. 그게 명상의 기본 자세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발은 명상하려면 이렇게 이쪽에 올리고 또 이쪽 다리 이쪽에 올리고 저는 잘 안 돼요. 네, 이게 잘 되는 분은 다리가 좀 얇고 길어야 돼요. 전 반대로 좀 두껍고 짧아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가부좌를 틀든지 아니면 뭐 반가부좌를 틀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명상의 효과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뭐를 해야 되냐면 다리를 편안하게 놓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절대 깨뜨리면 안 되는 거.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즉 경추 1번 위에 내 머리통. 자, 그러면 이게 균형 잡고 잘 내가 올라가 있나, 힘이 빠지나를 알아보시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경추 1번이 어디냐면 목뼈 1번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얘는 어떤 움직임에 관여하느냐. 고개를 들었다 놨다. 자, 경추 1번에 내가 잘 올려져 있나 이걸 보시려면 경추 1번이 어디 있나 아셔야 돼요. 높이가 여러분 콧구멍 바로 밑, 옆으로 가면 귓구멍 바로 근처, 뒤통수로 가면 톡 튀어나와 있는 뼈 있어요. 그 톡 튀어나와 있는 건 바로 밑. 거기 한 여기쯤에 목뼈 1번이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저 속에 여러분 머리통이 다 얹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태에서 힘을 빼고 힘을 완전히 빼고 뒤로 약간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앞으로 약간 힘을 줘서 이거 아니에요. 힘을 완전히 빼서 그래서 힘을 뺀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로 가다가 얘가 갑자기 힘을 완전히 빼면요 확 넘어가요.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가시다가 좋은 적 있죠? 네, 버스 타고 가다 잘못 확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래 깨죠? 그때 확 하는 그 느낌을 깨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의 여기 긴장이 완전히 이완된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은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계속 잡고 있거든요. 저는 좀 느낌이 옵니다. 이 정도 가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얹어져 있구나. 요게 바르게 앉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잘 얹어놓은 상태에서 자, 오늘도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편안히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의도적인 호흡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크게 가슴을 꽉 채울 정도로 크게 숨을 들여 마시고 끝까지 들여 마신 상태에서 한 번 더 멈추고 이완이 되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쫙 들여 마시고 또 들여 마시고 멈추고 이완. 자, 세 번째 쭉 들여 마셨다 이완. 각자 한번 해보세요. 자, 편안하게 이완하시고 숨이 나가면 이제부터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제 내 호흡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호흡을 한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놔둬도 들숨은 들어옵니다. 날숨은 나갑니다. 나는 다만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편안함이 온 몸에 퍼집니다. 호흡은 늘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내 호흡이라는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알아차림의 능력입니다. 호흡은 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한 호흡 알아차리는 건 쉬운데 두 번째 호흡 또 알아차리고 세 번째 호흡 또 알아차리고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외부 사건에 내 주의를 돌리는 바깥의 사물로 내 주의를 보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저게 뭐지? 또 내일 내가 뭐 해야 되지? 어제는 뭐 했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내 주의가 옮아갑니다. 과거 일로, 미래 일로.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게 되죠. 그러면 호흡을 놓칩니다. 한 30초 지나면 여러분 호흡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실패냐?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아, 내가 호흡을 놓쳤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나의 주의를 다시 내 호흡으로 가져와서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알아차리면 됩니다. 오늘은 모든 명상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호흡 알아차리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